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정치 여러 돌아가는 판을 보면은 민생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없어. 오늘도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첫 재판이 맞아, 나갔습니다. 재판에 그리고 출석했죠. 이번 영장이 기각된 그 사안에 있어서도 검찰이 뭐 이제 분리해서 백현동하고 이 대북송금은 다시 또 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기도 한데 참. 자 이런 검찰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짜 스토커 같아요. 스토커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지 네. 이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속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특별히 그럼 보강해서 수사해서 뭔가 다른 게 나온 게 없잖아 지금. 언론에 최소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네. 그런데 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고요? 증거인멸만 빼고? 그럼 네. 나올까요? 회의 이게 이 국회 음. 정기국회 끝난 다음에 예. 비회기 기간에 비회기 기간에 통과 못하게. 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보통은 네. 이러면 그러니까 법원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면서 판단을 했겠어요. 그 재판장이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나온 결과가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툼의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굳이 구속을 시킬 만한 이유가 불구 없다는. 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뭐 특별한 상황 변경도 없고 제가 볼 때 추가적인 어떤 증거가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나왔으면 벌써 보도가 됐겠지. 늘 그래 왔어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불리한 게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늘 보도가 돼 왔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나온 거 없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다시 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이야. 아하. 그럼 다른 판사가 하면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판사 입장에서 그러면 똑같은 걸 냈는데 다르게 판단을 내린다? 그럼 사법부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볼 때. 그렇네.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가 변경이 있으면 변경이 새로운 있으면. 증거가 있거나 뭐 명확하게 떨어지는 무슨 증거가 있어서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네. 그게 아니고 전혀 변경 사항이 없고 옛날 그 공소장에 뭐 앞에 것만 빼고 예를 들면 증거 인멸 것만 빼고 나머지 두 개만 가지고 다시 넣는다?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대체? 유창훈 판사만 피하자면 이런 겁니까? 그런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심지어는 뭐 그 보수 시민사회단체 유창훈 판사를 고소했다며 고발했다며요. 네네네. 참나 진짜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법부를 억압하고 이제 사법부까지 협박을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네.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판결이 나왔다고. 그러면 예전에 김용 누구야 정진상 이런 분들 좀 김용 재판도 그 10월에 결과 나오거든요. 네. 제가 볼 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구속할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했다고 재판 잘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이 보수에 있는 분들이.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공격하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면 칭찬해주고 이게 뭐 네. 하는 겁니까 진짜 대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회복 중인데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드릴 말씀이 없다. 무응답이고 여당에서는 여당 대표 만나면 되지 않냐. 김기현 대표가 그런 얘기도 되죠. 기자들한테. 나를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거냐, 피하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던데. 무서워서가 아니고 네. 실권이 없어서 그런 실권이 거예요. 없어서 만나봤자. 그렇지. 결정을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만나서 결정했다고 쳐. 네. 대통령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안 된다.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봤을 때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대통령실과 다르게 본인들이 정말 창의적인 어떤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모든 걸 대통령실 기조와 같이 해. 김태우 후보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국민의힘이 총선을 생각하고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기려고 생각했다면 김태우 후보를 저는 낙마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로 뽑아서 안 된다고 본다고 제 말은. 네.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거라면. 근데 이분이 후보가 물론 경선을 통해서 했어요. 절차상으로는. 그러나 누가 봐도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런 결과를 내는 대표, 그 대표가 대체 무슨 주도권을 가지고 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또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실이 잘못한 문제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한 번도. 그런데 김기현 대표를 만난들 무슨 그 뭐 협상이 되고 네. 무슨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재명 대표하고 대통령이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추경하자. 예를 들면 민생을 위해서 이런 부분 풀어나가자. 거기서 합의되면 대통령실이 김기현 대표한테 얘기해서 바로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자꾸 자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네.
예전에 한번 이재명 대표가 노텐도홀에서 토론하자는 거 얘기했는데 그거 안 어떻게 했잖아요. 됐어요? 안 했죠. 맞아요. 안 했잖아요. 음. 그때는 또 본인이 무서워서 안 오신 거예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네. 주도권을 갖고 일하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불필요한 만남을 왜 하냐고요. 거기서 만나서 무슨 성과가 있다고. 아.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소위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네. 예전에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 불러가지고 협조도 요청하고 협치하자고 하고 음. 대화도 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면은 그 대표들 다 불러서 그렇지. 진짜 같이 여야 둘을 대표들 불러서 하든지. 불러가지고 그럼 하든지. 최소한 김기현 대표 그 정도는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나부터 두 분이 만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그렇게 그건 얘기할 안 게 된다? 아니고 대통령한테 그러면 우리 대표 둘 다 불러주세요라든지 네. 그런 제안도 안 해. 그래요. 영수회담,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정말로 여야가 뭔가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추석 때 광주 내려가셔가지고 예. 정치 얘기도 하셨겠지만은 했죠. 민생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담민생 얘기 할 수밖에 없죠. 너무 물가 뭐 아니, 기름값 비싸다, 사과값 물가, 비싸다. 사과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45%가 올랐어요. 사과를 못 먹었다니까 이번 연휴 때. 그랬어요? 사과 좀 나는 사주세요 저. 저는 사주세요. 대표님이 저한테 보냈어요 사과를. 대표님요? 네. 저희 그래서 대표님이요? 먹었습니다. 저희 제가 대표님이요? 기둥이잖아. 그럼요. 기둥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라뇨. 아, 제 기둥이잖아. 오마이 TV 직원들한테 대표님이. 아무것도 안. 저희는 전체적으로 받는 그 햄. 뭐, 햄. 네, 저는 깡통 사과를 햄을 받았는데. 저한테 사과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아 이거 너무 기둥으로- 충격적입니다. 기둥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 저희 오마이 TV 직원들 그래서 사과를 먹었어요. 따로 안 주시는데 왜냐면 아, 너무 지금 비싸서 너무 오늘 너무- 제일 들었던 뉴스 중에 제일 충격적인 뉴스예요. 이균영 좀 충격 이균영 부결보다 더 어. 충격적입니까? 이제 사과를 되게 먹고 싶어. 나를 인정하라고 이제는 박정우 좀 기자 나눠주세요 저 좀 사과. 다 먹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네. 아 그래서 이거 참. 제가 직접 사 먹지 못했고요. 네. 우리 사과를 선물 오대 받았다라는. 대표님이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잘 이거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만 못 받은 거 아니에요? 모르지, 다른 그걸. 직원들은 다 사과 받고. 방 기자한테 물어봐. 네. 방태훈 기자 받았나요 사과? 예. 저희 예? 저희 직원들은 햄만 받는 걸로. 기둥한테는 사과를 햄. 보내는 거예요. 이 그냥 이 돼지고기 그 햄 있잖아요. 굳이 그걸 돼지고기라고 얘기해야 돼요? 스팸은 아니고 다른 메이커입니다. 자, 예. 아, 기둥이에요, 기둥.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충격 받아가지고 대표님 어떻게 되냐? 사과를 사과를 받았다는 받았습니다. 네.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민생에 대해서 계속 아마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는 계속 얘기할 것 같고 당연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게 이제는 민생이다, 경제다. 뭐라고 이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전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념 전쟁, 이념 네. 얘기하면서 지지층을 다 모아. 네. 그 다음에 네. 하반기부터는 경제 얘기를 해서 중도층을 모아. 그래서 안 돼. 지지층과 아니. 중도층을 쌓아서 총선 이긴다. 이런 전략 계속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네. 그 장관이 계속 말해 좋아질 거다 하반기는 좋아질 거 뭘 좋아졌는데요? 계속 성장하고. 물가를 근데 계속 물가는 뛰고 지금 네. 현재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도 나는 회사들도 많아요 지금 아.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도 많고 근데 이런 회사들의 문제들이 이게 또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네. 개인 부채가 계속 증가 추세예요. 아.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그렇죠. 위험 신호예요 위험 신호. 그렇죠. 근데 뭔 경제를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 세수는 펑크 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예요. 세수 펑크 났잖아요. 그렇죠. 법인세 깎아줘가지고 60조. 법인세 깎아줘서 펑크. 그런 거예요. 법인세만큼 펑크가 난 거야. 아. 깎아준 만큼 이런 상황인데 부자 경제가 감세 좋아진다? 때문에 그렇죠. 펑크 났다. 펑크 난 거죠. 근데 네. 이게 무슨 경제를 생각해요? 제가 볼 때 경제 생각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네. 그냥 해외에 계속 나가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나가신 거예요. 지금 보면. 그거 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했잖아요. 해양수산부에서 홍보 예산으로 8억 얼마를 쓴대요. 올해 말까지. 또 써요? 네. 8억 얼마를. KTX 심지어는 어디에 홍보한 줄 아세요? 예. 그 마트에 카트 있잖아. 카트 네네. 모모 광고 있잖아. 거기도 한대 광고를. 해양 오염수 파락들에서? 안전하다고. 지난번에 KTX 광고도 KTX 했었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버스, 야. 지하철, 그다음에 카트 이런 데까지. 또 조중동을 포함한 신문사 광고도 한다고 하더라고.
6개 신문사 오마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6개인데 없겠죠. 오마이는 없겠지. 이런 식으로 세금을 쓰면서 필요한데 정작 필요한데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무슨 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그 부담하는 부담금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물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 그러나 우크라이나 학생들 뭐 장학금 그렇죠. 그것도 들으셨죠. 우리나라에 네, 체류하고 있는 네. 우크라이나 학생들,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해도 너무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진짜?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혹시 국제 대통령을 꿈꾸는가요? 자유주의 대통령? 네.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인정 안 할 겁니다. 민생이 힘들다. 예. 그리고 추석 연휴의 민심은 이제는 민생에 대해 생각을 하고 물론 정치 저희가 얘기를 뭐 주로 하고 있지만은 민생이 어떻게 되는지 기름값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이 대출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또 연체율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외화 보유고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